이곳은 청주시 탑동에 있는 청주 일신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3호 청주 탑동 양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 탑동 양관은 교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주의 근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은 청주 탑동 양관 4호관 건물입니다. 양관은 보시다시피 서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건물은 청주 탑동 양관 중 최초로 1906년에 지어져 청주에서는 최초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러한 서양식 건물이 5채가 더 있습니다. 청주 탑동 양관은 이곳에 있는 6채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이 건물들은 당시 청주에 자리 잡고 기독교 선교 활동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민노아 목사가 주도해 지은 것입니다. 민노아 목사의 미국식 본명은 밀러인데 1904년 청주에 청주읍교회를 설립한 분으로 1937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청주에 머물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청주 탑동 양관은 그의 생애 동안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선교사 주택이나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쓰기 위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충북 지역 기독교 문화의 유람이었던 것이죠. 청주 탑동 양관 최초의 건물인 4호관은 민노아 목사와 선교사들이 머물기 위해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은 전체적으로 서양식이지만 우리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있는 기와 지붕도 돋보입니다. 붉은 벽돌 위에 지붕 석가래가 아주 멋져 보이는데요. 이렇게 서양식 건축 기법과 우리의 전통 건축 기법이 혼합된 양식을 한양 절충식이라 지칭을 합니다. 우리 근대 초기에 서양 건축 기법이 도입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건축 기법과 혼합되어 발생된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는 전통 한옥의 목구조이지만 외벽은 서양식으로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렸고 건물의 기능을 담은 내부 공간 또한 서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지하층을 만들어 난방을 위한 보일러를 설치했고 1층은 응접실, 거실, 식당, 주방 등 서양식 주택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보일러나 벽난로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방식부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근대식이었고 입식, 부업, 수도 등의 급배수 설비, 수세식 화장실 등의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최신식 건물이었던 셈이죠. 2층엔 한옥 방식의 지붕을 활용하면서도 서양식으로 침실을 배치했습니다. 침실의 채광을 위해 지붕의 경사면과 측면에 창문을 냈는데 이 결과 전통식 기와지붕에 서양식 창문이 결합된 매우 독특한 양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주춧돌과 벽체 하부 기단부에는 석재가 사용됐는데요. 이 석재는 당시 청주 읍성과 청주 읍성 내부에 있던 감옥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청주 읍성 내 외부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처형당했는데요. 민노아 목사는 처형됐던 순교자들의 뜻과 험난했던 순교의 역사를 이 건물에 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청주 탑동 양관 6호관으로 1912년 완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당시 소민병원 또는 던컨 기념병원이라 불리웠습니다. 20병상 규모로 진료실, 수술실, 약국 등을 갖춘 청주 지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렵던 환자들을 주로 돌보았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선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민병원은 당시 노두희 원장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일제에 의해 1941년 강제로 폐쇄되었습니다. 청주 탑동 양관이 위치한 이 지역은 본래 청주 읍성의 동쪽을 감싸고 있었던 우암산 줄기의 끝자락에 위치한 언덕 지형이었습니다. 당시 이 언덕 위에서는 청주 중심 시가지였던 청주 읍성 지역과 자신들이 설립한 청주 읍교회와 가까웠고 또한 잘 내려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주 읍성 지역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청주 탑동 양관을 잘 바라다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청주 사람들은 언덕 위에 새로운 양식의 이국적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거세게 몰아치던 근대화의 물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관에 서서 당시 청주의 도시공간과 양관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소민병원 가까이 위치한 5호관입니다. 이 또한 1911년 지어진 건물로 본래 성경학교로 지어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민병원 의사, 간호사 등 선교사 가족들의 숙소로 활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앞서 1906년에 지어진 4호관과 비교했을 때 내부 및 외부에서 점차 전통 양식이 사라지고 서양 양식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청주 탑동 양관 6개 건물 중 가장 늦게 1932년에 완공된 2호관 건물입니다. 본래는 성경학교 용도로 지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외관에서 전통 기와지붕 대신에 서양식 박공 지붕이 도입되는 등 전체적으로 한양 절충 양식에서 벗어나 서양식 건축 기법 위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렇듯 청주 탑동 양관은 근대화 초기의 과도기적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들입니다. 건축 사적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주 탑동 양관 4호관 앞에 있는 민노아 불혜선 목사 선교 기념비입니다. 당시 이곳에 둥지를 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뿐만 아니라 의료나 교육에도 힘써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탓에 근대 문물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청주에 서구 문물을 선구적으로 전함으로써 청주 지역의 근대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에 건축된 청주 탑동 양관은 청주 지역 근대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헌과 더불어 국내에 유입된 서양 문물은 강제적이거나 일방 통행보다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 융화되어 지역 사회의 근대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 탑동 양관은 청주 지역 사회의 근대화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자 우리 지역의 소중한 근대 문화 유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